오늘은 경봉 복숭아 전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도로끼를 하기로 하고요. 요건 틀복숭아입니다. 그 복숭아는 조생종, 준생종, 만생종에 따라서요. 전지 방법도 다르고요. 품종에 따라서 전지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나무 간격은 고랑이 6m고 나무 간격은 4m입니다. 4m인데요.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 주지가 또 일로 들어갔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 주지가 또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무를 예, 안 겹치게 해놨는 거죠. 지그적으로 이러면 수확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나무가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그 주지 길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m는 기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 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는 주지 여기 한 개인데 여기 보주지가 주위쯤 자랐거든요. 그럼 한 개, 주지가 한 개, 두 개, 저게는 세 개, 여기 네 개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보주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m 나무 간격 4m 심은데도 사이사이에 나무를 잘 해가지고요. 주지를 넣어가지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사는 정보다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도 복숭아 그 품종 레드골드 신비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전지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며 전지를 할 때 나무의 나무를 상태를 봐서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나무 앞에 서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나무 수세를 봐야 됩니다. 나무 수세라는 것은 나무의 자람 정도, 또 나무의 그 상태, 뭐 나무가 병이 들었냐, 가지가 뭐 순이 짧게 나왔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상처난 게 없나, 병해충 먹은 게 없나, 또 너무 많이 닿아서 가지가 찢어진 게 없나 이런 것도 먼저 살펴보고 수세 그래 신초의 길이가 이 끝부분에 자라는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 자라야만이 정상적인 나무라고 보고 또 수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무는 결과지를 많이 쳐내야 됩니다. 결과지란 그래서 가지의 지금 뭐 전지하기 앞서가 가지가 결과지라 그러면 초보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지입니다. 주지. 모든 가지는 주지에 여기에서 이제 결과지가 붙는데 이 나무의 뼈대가 되는 가지를 주지라고 합니다. 보통 주지는 3번 주지형, 2번 주지형 여러 가지 기타가 있지만 이거는 3번 주지형으로 키우다가 옆에 가지가 그리고 부주지가 주지 역할을 하는 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키우다 보면 그 뭐 공사하는데 뭐 설계도에 따라서 딱 자재가 하듯이 그렇게 나무는 안 큽니다. 자연 그대로 생긴 대로 나무를 따듬어가 잘 공간 배치 쉽게 공간 배치를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가 빈 가지가 없게끔. 여기 사장님이 지금 농사 경력은 한 45년 되고, 예. 그, 전지도 지금 엄청나게 잘 하십니다. 그 복숭아 교육도 많이 하시고, 예. 전지 교육을 2월날 수요일날, 예.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선착순으로 10분 하는데 이미 이제 한 3분 정도 먼저 신청하셨고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사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보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얀무입니다. 얀물고 맛도 그 시점에 나오는 열매 그 복숭아로서는 아주 맛이 좋아요. 아삭아삭하면서 또 이야기가 좀 빗나갔네요. 그래서 요거는 단과지 10cm 미만의 단과지, 그 다음에 10cm에서 20cm 미만 그걸 중과지라고 합니다. 중과지라 하면 요거를 중과지라고 합니다. 중과지 요 정도 크기를 중과지. 그 다음에 장과지라 하는 건 30cm 이상 된 이게 결과지지만 장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 단과지가 좋으니, 중과지가 좋으니, 단과지가 좋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단과지가 좋습니다. 중만생종 이상의 나무는 단과지가 왜 좋으냐? 단과지는 짧은 열매 가지는 열매가 열면 이렇게 복숭아는
이게 굵으면 이 가지의 밀려가 낙가를 일으킵니다. 이 정도의 굵은 가지는 다 낙가를 일으킵니다. 중만생종 이상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 쩌면하게 빼빼하게 쩌면하지만은 아주 가는 가지지만 이게 3월달부터 이제 개와 결실을 하고 수확기 가까이 되면 그 사이에 이게 많이 굵어집니다. 물이 오르고 영양분이 이동하고 하면 많이 굵어지기 때문에 중만생종 이상은 짧은 가지, 단가지가 좋고 또 좋대. 이거는 아주 조금 가늘다 싶은 가지를 왜 그러면 자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가는 가지를 위주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지, 중가지, 단가지 아시죠? 그러면 이 품종은 어떤 게 좋냐? 짧은 열매 가지가 있어요. 짧은 열매 가지. 요런데 요런 가지, 이거 아주 좋은 가지입니다. 이런데 열매는 아주 대과가 생산되는데 수확 시기가 약간 늦어진, 그래 바로 요런 거. 늦는 경향은 있지만 요런 데는 가지하고 열매하고 파고 들어가가 이거 띠도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걸 열매를 수확할 때 따마 이 가지가 다 떨어져요. 그래 요런 가지도 아주 좋은 가지다 하는 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꽂는 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눈이 양쪽으로 조그마한 게 2개 있고 중간이 잎눈입니다. 항상 중간을 갖다가 잎눈이라 하고, 또 잎눈과 가지, 꽃눈과 같이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 끝부분은 전부 잎눈입니다. 요 작은 가지, 요 눈들은 다 잎눈입니다. 이런 건 다 잎눈. 요거는 잎눈하고, 이제 요런 또 가지는 잎눈하고 꽃눈하고 같이 있는 거, 요런 거를 달리 말하면 호남눈이라고도 합니다. 호남눈. 또 그 다음 맹아리액이 아주, 그래 맹아리액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 돋아나는 순이 아주 강한 종류가 있습니다. 매실, 살구, 자두, 햇가루 중에도 이거 복숭아도 햇가루, 분류학상으로는 햇가루지만은 이거 그렇기는 맹아리액이 햇가루라도 복숭아는 아무데나 이런데 잘라버리면 절대 가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자두, 밤, 매실 이런 종류들은 아무데나 둥치에 잘라버리다 눈이 나옵니다. 그 눈을 갖다가 흔적눈, 또 다른 말로 자마라고 합니다. 숨은 눈. 지금 예를 들어가고 자두 품종 같으면 여기 옛날에 요 눈 흔적이 있는 요 눈이 흔적이 보이는데, 자두나 감나무나 이런 거는 여기 잘라버리면 이 흔적눈, 숨은 눈이 자극을 받아가 여기에 색이 새로 나옵니다. 가지가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나무나 이런 품종들은 가지 교체를, 자두나 이런 건 아무데나 잘라버리면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지 교체하기가 아주 쉽지만, 복숭아는 이 가지를 자르고 나면 이게 이게 새로 껍질에 살이 붙는 이게 활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로 이렇게 자르는, 이거는 잘라버리면 이 가지 전체가 말라 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종류는 이제 한 개만 있는 거를 갖다가 혼눈이라 하고, 같이 있는 거를 겹눈, 다른 말로 호남눈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지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지의 종류는 주지, 부주지, 더듬가지, 그 다음에 결과모지가 있는데, 이 주지에서 열매를 다는 가지를 얼마든지 이거를 바로 결과모지, 결과지 바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정을 할 때 옛날처럼 좀 넓게 심어 가지고 부주지를 빼고 거기에다 다시 척지를 빼고 그 다음에 결과지를 빼고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합니다. 요즘은 내 가수원이 참, 이 가수원이 좁다, 너무 좁게 심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가지만 각도가, 이 주지의 각도가 50도 정도, 45도는 조금 위로 너무 섰고 50도 정도가 눕히기만 눕히면, 눕혀놓고 이 가지 주지에다가 결과지를 붙일 때 짧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남기지 말고. 자,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 가지 주지가 다 겹치죠. 그러면 이걸,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이런 쭉쭉 나오는 가지, 도장성을 띈 가지 이런 걸 안 놔두고 이렇게 짧게 오묻습니다. 오묻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요 결과지고 요걸 예비를 둡니다. 항상 여기에 예비지를 두는 이유는, 이거는 열매를 달고 나면 이런 가지가 됩니다. 이런 가지, 삭다리, 문둥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다 작년 결과지인데 민둥 가지가 됐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지를 둡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 새로운 신초가 올 5월 달에 여기에 적과알무리 때만 새순이 나와요. 요 눈 방향에 따라 요 눈은 여기 봐요. 요 눈은 열에 생겼으면 요리 가지가 나옵니다. 그나마 이 가지가 요 정도 자랐을 때 적심을 해줍니다. 적심을 하면 내년도 2026년도에 결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복숭아는 해줘야 돼요. 왜? 한 해 열매를 따먹고 나면 이런 민둥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까 가지 이야기 하다가 말했는데 가지의 종류는 도장지가 있고, 도장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지가 각도가 좀 이렇게 누우면 이 중간 부위, 그러니까 이 중간 이 살처럼 굽는 이 부위가 여 위에 제일 높은 부위, 여기 보면 여름에 순을 쳤습니다. 여름. 그래 열매를 따고 여기에 도장지가 쏟습니다. 이걸 보고 정부 의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종류는 도장지가 발생하고, 도장지는 때로는 아주 좋은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가지고, 그리고 가지의 종류도 또 여름에 또 이거를 가지를 잘라 놓으면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또 나옵니다. 햇순처럼 그 잎눈만 가진 가지, 그걸 보고 신초라 그럽니다. 신초. 새롭게 처음 자라는 가지, 새롭게 자라는 가지를 신초라 하고, 그리고 가지 종류는 또 그렇고, 또 우리가 전지를 할 때는 전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전지에 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 전지를 하는 목적도 알아야 되고, 전지를 왜 하는지, 또 전지의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런 그 기본적으로 책자를 본다든지, 또 유튜브 요즘 뭐 치면은 전지의 기초 이론 하면 치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이지를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다른다고 전정하는 게 아니고 전지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정이라 하는 거는 큰 가지, 골격이 되는 가지를 자르는 것을 전정이라고 하고, 전지라는 것은 장가지, 이렇게 결가지 이런 걸 정리한 거다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지 교육에 앞서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째 전정을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통풍을, 바람이 잘 들게 해서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역할. 그래서 위에 겹치는 가지, 자 요거하고 요거는 위에 요거 가지를 보면 가지의 형태를 봐서는 서가 있는 이 가지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지가 이게 뻗어 나가는 가지인데 이게 겹쳐지는 가지입니다. 여기 잎 나면 여기에 있는 열매는 색깔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끊을 수는 없고, 원래 이거를 전정을 할 때는 위에 서가 있는 가지가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전정을 하는 목적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병든 가지나 부러진 가지 이런 거를 정리하고 제거해 줌으로 해서 다른 가지들이 자랄 수 있고, 가지의 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좋은 품질의 과일을 해거리 없이, 그런데 복숭아는 해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복숭아들은 해거리가 없지만은, 이제 사과하고 감 종류 이런 거는 해거리가 심한데, 연중 좋은 과실의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걸 목적으로, 그래서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의 목적은 좋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가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가지를 고르게 배치하고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정의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전정의 기초 이론은 기본적으로 CNU, C는 탄수화물이고 N은 질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쉽게가 가지의 배치를 어느 정도 많게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햇빛을 받아가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잎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우리가 비료를 주고 또 땅 속에 유기물이라든지 천연적인 질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그거와의 비율, 그리고 쉽게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갖다가 CNU를 합니다. 그 다음에 TRU라는 게 있습니다. TRU. T는 지상부, R은 지하부입니다.
나무 가지가 이 정도로 자랐으면 이 나무의 뿌리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빠는 뿌리는 잔뿌리가 전부 나무 수간 전체에 다 뻗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서가 또 이야기할 것은 초보분들은 우연하면 요즘 테이블 포대에 드는 테이블을 하면서 이 주간 밑에 소보가 열에 보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됩니다. 그거는 수간 밑에는 골격이 되는 가지, 굵은 뿌리, 그게 밑에 있습니다. 요 수간 밑에 있고, 또 여기 가지가 이만한 굵은 가지가 있는 여기 바로 밑에는 아주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생겼는 걸 딱 보면 이 뿌리 굵은 게 어디 있다 하는 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비료를 뿌리거나 유기물 퇴비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 밭 전면 이 가지가 자란 만큼의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TRU. 그러면 전지의 앞쪽에가 TRU를 한다면 이 나무 수세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 가지가 복잡하고 많이 컸으면 오해 지상부의 생육이 아주 건전한 겁니다. 그걸 TRU를 표준을 갖다가 0을 기준으로 해가 1 이상이 되면 TRU율이 높은 거예요. 지상부의 가지가 1 이상이면 가지가 너무 수세가 아주 너무 좋다 하는 거고, 또 이게 가지가 없고 다 고르면 들어 수세가 아주 약한 나무면 TRU율이 0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위에 지상부가 너무 강하면 가지를 소금전정 위주로 안에 섞어주고 소금전정 위주로 이 나무는 수세가 TRU율이 1 이상입니다. 1이 표준인데 이건 아주 수세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는 전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TRU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저 이렇게 섞어주는 전정 사이에 복잡한 것만 섞어주는 전정 위주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가지를 봤을 때 수세가 가지가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많이 안 나오고 골었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수세가 약하다. 이거는 소금 전정, 그 다음에 자름 전정뿐 아니라 가지의 많은 결과지가 좌우합니다. 결과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열매를 달 수 있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데 이 결과지 수를 무한정 줄여줘야 됩니다. 완전 나무를 가지가 없다시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저게 왜 수세가 떨어지고 그런 거 하면은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 땅이 질땅에 수분 축적이 많이 되면 뿌리가 상한 뿐만 이게 TRU율이 0 이하로 됩니다. 지상부의 T가 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 가지가 못 자라고 나무가 완전히 골아봅니다. 그런 이 나무를 살리겠다는 개념이 있으면 나무가 수세가 떨어진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 결과지 수를 완전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 아주 강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TRU율이 0 이하 됐을 경우에 결과지 수를 많이 줄여준다는 전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고 때에 따라서는 열매를 거의 수확 안 볼싱하고 열매를 안 달아야 됩니다. 열매 달면 무조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그 나무 뿌리가 세근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물론 뿌리 세근제도 있고 연면 11호 밑에 땅속에 뿌리 주는 그 사종 복부 회사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거를 뿌린다든지 그런 연면 관수를 해준다든지 해서 수세 회복을 시켜야 되고, TRU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고. TRU율이 거의 0 이하, 위에 지상부의 세력이 약한 나무는 그래서 전지를 할 때 보고 이 수세가 약하구나. 그러면 가지를 많이 쳐줘야 된다, 이 결가지를. 그 다음에 수세가 강한 이런 나무, 수세가 안정적인 이런 나무들은 그저 가지를 가볍게 전지를 해야 됩니다. 가볍게 소금 전정 위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전지해주고, 예비지는 반드시 이 열매만, 이 가지가 이 전부 결과지인데 이거는 결과 모지라고 치면 이거를 다 놔두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를 때는 여기에 예비지를 둡니다. 이렇게 전부 예비지. 요거는 열매를 달고 요것도 열매 달고, 이게 스가이지만 열매가 달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요 품종으로 전정을 하다면 이 가지가 굵습니다. 이거는 굵은데 이거는 스가이가 여기 열매가 달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 가지가 많죠. 이걸 다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 적당히 봐서 내년에 설 가지를 ABG를 줘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세 개는 달고, 또 요것도 ABG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원초적으로 요 가지는 가늘기 때문에 긴 열매 가지가 생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 아시고 TRU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니콤의 법칙이 있습니다. 니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의 니콤이라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설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 가지가 주지가 땅바닥에 내려오니까 세력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주니까 세력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나무는 주지는 그래 나무가 아니고 주지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해진다. 그 학설이 니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우실성 하는 거는 또 정부우실성이란 말이 이게 바로 정부우실성입니다. 이 가지가 결가지가 여기 열매를 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가지가 내려온다면 내려오면 거기에 제일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 도장지가 발생합니다. 요거를 보고 정부의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정부의실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항상 나무를 교치를 할 때는 정부의실성 이거를 생각해야 하고 요거를 잘 살려줍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에 내가 잠깐 전지를 해볼게요. 여기에 열매가 달리가 가지가 다 결가지가 쳐졌습니다. 결과 모지가 요거는 결과지고 요거는 결과 모지입니다. 요런 걸 결과 모지라고 결과지를 달고 있으니까 모지 요것도 모지 요거는 결과 이 수시가 확 떨어졌어요. 땅바닥을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요게 니콤의 법칙입니다. 내려와 결과지가 내려오니까 수시가 떨어진다. 들리니까 수시가 강해진다. 요거 도장성을 띈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굽는 위치에서 선단 부위 굽는데 선단 부위는 도장지가 발생한다. 요게 정부의실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지를 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쳐진 이 가지를 버립니다. 버리고 이것도 버립니다. 요 가지 있는데 여기에 요 가지는 열매가 안 됩니다. 달리면 다 떨어져요. 너무 굵다면 너무 가지가 굵다. 그러면 신비라든지 조생종 품종 같으면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가지들은 못 씁니다. 열매가 자라가 돼도 안 해요. 왜? 물 빠는 힘이 약하다. 가느니까. 그런데 이 경봉 품종은 중만성종 같은 거는 이런 데 달아놓으면 이게 8월달 열매가 익을 때 되면 얼마나 굵어져 버립니다.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지면 여기에 열매 달리는 게 밀려가 자동으로 다 낙과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비지를 듭니다. 여기에 예비지를 살짝 더 놓으면 여기에 가지가 위에 있는 거는 위로 클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옆을 크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기 언제 나오냐 봄에 발화와 동시에 5월달이 되면 요 눈 보세요. 요는 요 밑에 있죠. 요 눈은 요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5월달에 적가하면서 가위를 딱 쥐고 요래 자라는 가지는 그냥 놔둡니다. 적심하지 말고 놔뒀다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을 때 끝만 가볍게 살짝 잘라줘요. 그러면 내년에 아주 좋은 결과지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섰는 거 있죠. 위로 서면 이울로 자랍니다. 그러면 10cm 정도 자랐을 때 가위로 위에 머리만 짧게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초가 나오고 또 자라고 막 자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부위에서 좋은 결과지를 두세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들은 따먹고 이 가지들은 내려오고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면 결과 모지가 되고 늙은 가지가 됩니다. 아마 1년 써먹은 가지가 됩니다. 나무 이 결과지는 3년 써먹으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대가 이 결과지는 몇 년이 되어 있느냐. 이 결과 모지는 여기서 한번 자랄 때 1년, 여기 여기까지 올 때 2년, 작년에 여기까지 3년, 요건 3년 써먹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가지를 교체를 하려면 여기 있는 거 요걸 놔두고 다음에 여기에 예비지를 두든지 이거를 결과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장과지입니다. 길고 장가지는 또 나쁜 점이 뭐냐 낙가를 많이 일으킵니다. 단가지보다. 그래서 장가지는 만생종에서 장가지는 별로 좋은 가지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장가지 여기에 중간에 달마 3개 4개 다니까 많이 달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장가지는 중가지가 좋고 단가지가 좋지 이런 가지들은 조생종일 때 이런 굵은 가지들은 장가지에 달면 생육 일수도 짧지만은 물 빠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열매가 낙과가 잘 안 집니다. 자기들이 빨리 수확할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자식을 남겨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낙과를 안 일으킵니다. 생육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예비지를 둡니다. 있으면은 원래는 요거 다른 먹고 요거 버리고 여기에 가지가 나오면 요걸 끊고 여기다가 똑같은 위치에 좋은 열매 가지를 달 수 있는 그런 전쟁이고
CN율, TR율, 리곰의 법칙, 정보시성 이러면 전쟁의 기초 이론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 요 품종은 경봉 품종을 전지를 할 때는 항상 요거는 털이 없는 유모종입니다. 털이 없는 복숭이고 또 이거는 자가 결실이 전혀 안 됩니다. 지 꽃가루 다 다른 품종들은 자가 결실 다른 꽃가루가 안 와도 스스로 저것끼리 교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잘 되지만 이거는 타가 결실 다른 꽃가루가 와야만이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가 인공수정도 할 수 있고 이 품종 주 품종에 그래 있기는 경봉을 4주를 심으면 그 사이에 한 줄은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그래 똑같은 털복숭 같으면 이 품종 같으면 뭐 대월을 숨긴다든지 호기도를 숨긴다든지 옛날 품종 아니면 요즘 품종에 요 꽃하고 같이 피는 품종의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갖다가 넉 줄에 한 줄씩 심는데 그래 심으면 관리하기는 좋지만은 수정률이 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포기만 세 포기, 네 포기만 네 포기 사이에 다른 꽃가루를 가진 품종을 사이에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인공 수정을 안 그러면 열매를 못 따요. 그렇게 고려 하시고 또 요거는 동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동해에 요즘 온도가 11도, 12도 내까지 내려가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영하 15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밑에 줄기 밑에 1m 보입니다. 이건 요 위에 마르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서 여기까지 다 말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료포대지로 1m 사료포대 한 장 높이만 사주면 돼. 땅 밑에서 창기가 올라오면 여기 집중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보다 북쪽 남쪽 이쪽이 더 잘 마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의 기후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북부 지방이고 아주 추운 지역이다. 그런데 가을비가 많이 오고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왔다. 또 내가 물을 마음대로 겨울에도 풀 수 있다. 이런 지역에는 물만 퍼줘도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동해를 입는 제일 주된 원인이 가뭄입니다. 가뭄만 무조건 동해로 100% 옵니다. 그래서 실내로 대극천, 그 다음에 이 경봉 이런 품종들은 반드시 관수 작업을 겨울에도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에 줄기를 사기 싫으면 뭐 비닐이나 뭐 아니 사료포대기나 신문지나 뭐 뭐든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지피고 그 다음에 사료포대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면 주기가 귀찮으면 무조건 관수를 하면 됩니다. 관수를 딱 하면은 동해를 거의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종은 또 꽃가루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동물과 식물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할 때 동물들은 대다수가 순놈의 역할을 받습니다. 순놈. 돼지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엄마는 째면한데 아버지가 키가 크다든지 이러면 그 중간 형질이 나옵니다. 또 저 옛날에 조상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아주 큰 사람이 인물이 있으시면 뭐 엄마가 아무리 작아도 아버지가 작아도 또 큰 인물이 그건 돌연변이죠. 웃자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복숭아나 식물은 안 그렇습니다. 식물은 거의 모체를 담습니다. 모체. 이 복숭아도 꽃가루가 오면 일반 뭐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하는 품종이라도 그 품종보다는 꽃가루 정바지 수정되는 유리 돌복숭아.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복숭아 품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꽃가루가 많이 전부 중국 거 아니면 거의 전부 야생 복숭아입니다. 그 꽃가루에 힘이 있고 수정률이 높으니까 다 수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가 또 이걸 받아도 산에 웃자다가 나는 그 복숭아 그 꽃눈을 가지고 와서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하면 억수로 수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순놈이 아무리 그 돌복숭아 잘고 해도 이 식물은 이 모체 엄마를 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잠깐 옆에 나무를 설명을 하자면 이 복숭아는 지금 레드골드인데 원래는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창방이라고 있습니다. 창방 조심인데 6월 말에 수확하고
이것도 결실이 되게 안 되는 품종인데 맛과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수려합니다. 벌거이 막 굵기도 굵고 그 품종에다가 그래 이 엄마는 다른 또 품종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뭔가 하면은 창방에다가 다시 슈퍼골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모분을 담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담아가지고 창방의 형제를 담습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거나 빛깔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전부 고접을 제가 이거 붙이는 건데 전부 접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 수령은 원래 6년차 하는 겁니다. 접을 하나 붙이는 까지 치면은 7년 됐습니다. 7년생 나무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나마 이때까지 설명한 거는 뭐 전쟁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인공 수정 단계까지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이런 나무는 어떻게 전정을 하는가, 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봉은 꽃눈을 결과지를 많이 둬야 됩니다. 왜? 안 열기 때문에, 잘 안 열기 때문에 결과지를 많이 두고, 또 전쟁에 앞서 가지고 전쟁이 이 나무는 이 피부 이 나무의 껍질이 매끄럽고 부었고 터실터실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야만 여기에 양분을 간직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비를 가을 걸음을 주고 하면 전부 뿌리에도 흡수가 있지만 이 줄기에다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줄기가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피복이 좋으면 저장 양분 축적도 잘 될 뿐더러 이동도 봄에 잘 됩니다. 봄에 물이 오르면 이동도 잘하고 모든 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석회 용합제를 도포한다든지 수성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그 바르는 이유는 뭐냐, 직사광선을 피해가 이 피목이 이 가지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지가 타면 이 줄기가 나무 연도를 보면 그 타는 시기가 한 6년생 정도 되면 거의 다 탑니다. 특히 남부지방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복숭아를 재배하면 이게 거칠어 가지고 이게 저장 양분을 간직하는 힘도 없고 수시가 떨어지고 나무 수명이 한 11년 2년 되면 다 막 늙어요. 그래서 보통 이 피복만 관리 잘하면 20년생이 되어도 얼마든지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년생 돼요? 지금 요거 7년 됐습니다. 7년 됐고요. 복숭아 나무는 최고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매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나이가 몇 년도부터냐, 5년생부터는 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2, 3년생에도 따지면 5년 정도가 되면은 수확 정년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6년, 7년, 8년, 10년, 12년까지는 최성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7년 되면 사람 나이로 치면 30대예요. 힘이 뭐 열매도 많이 달아도 되고 비배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과일을 많이 달아도 다 열매가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이 피복을 보호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덕면, 이 덕면의 가지를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이 피복 관리의 제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령만 할 적에 다른 밭에 가보면 그리 쉽게가 이 어릴 때 이 나무들은 전부 유인은 작업을 다 했어요. 말대기를 쳐가지고 전부 가지를 50도 각도로 땡기 밀었어요. 다 땡기 내려가 이게 전부 10평에 가깝게 어시 50도에 가깝게 나무 주지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릴 적에 우리가 그 사람도 애기도 놓으면 쉽게가 한 3살, 4살 뭐 클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항상 뒷받침을 합니다. 애를 놓으면 기저귀도 가려주고, 엄마가 항시 그 애한테 신경을 쓰듯이 우리가 복숭아를 심었으면 3년 정도까지는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애기 다루듯이. 아, 나는 이런 수영으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아, 저를 키우니까 내 힘으로서는 얼마든지 관리하고 좋겠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 나무에 대해가 정을 줘야 됩니다. 나무의 사랑과 정을 계속 이 나무가 수확 정년기에 달할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가지가 너무 서면 니콤의 법칙에 따라가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눕혀주고, 또 이게 세력이 떨어지면 딴 거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경산이나
뭐 우리 전국적으로 다 지역에 우산식 지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열매를 달면 내려옵니다. 이거를 조정하면 됩니다. 수세가 너무 강하구나 이러면 여기 이거를 풀읍니다. 이거 가지를 풀어줍니다. 이거를. 그러고 매년 그 어떤 밭에 이래 전정 같은 거 하러 관리하러 가보면 한해 옛날에 여쪽에 묶어놨는 걸 갖다가 평생 갑니다. 평생 몇 년씩 묶어놓습니다. 위에 여는 짜부러져가지고 밑을 축 쳐주고 또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서가 안 내려가게 땡겨놔놓으니까 올라가지를 안 하니까 이게 내려오지를 안 하니까 수세가 너무 작아가 밑에는 다 말라버리고 그렇습니다. 매년 나무는 무한정 자랍니다. 1m 자랍니다. 주지 끝은 1m 이상씩 자라니까 이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좀 올 가을 요 전지해놓고 나면 이걸 다 풀어가 여기 밀 거예요. 여기 다 끝부분에 이게 각도를 보고 너무 많이 쳐졌다. 그러면 나무 받치는 작시를 가와가 주짓대를 가와가 받쳐놓고 요 정도 올리면 수세가 강해지겠다 싶으면 이 정도 올리가 받쳐놓고 지주를 받쳐놓고 여기 끈을 여기다 겁니다. 여기다 걸어놓고 그 작업을 매년 전정하고 나면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묶어놓으면 평생 놔두면 이건 내스가 있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그러고 이게 너무 쳐졌는 거는 땡겨 올려야 되지만은 이게 너무 섰다. 어느 정도 섰다. 각도가 한 50도 되면 좋겠는데 55도쯤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걸 풀어요. 풀어가 여기에 묶고대 느슨하게 이걸 끈을 해놓습니다. 자, 여기 느슨하게 해놓으면 여기 적당하면 저 끝으로 내려오가 맞출 정도로 됐을 때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느슨하게 있으면 열매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정을 하는 순서를 이건 주지 끝인데 주지 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지 끝에는 열매를 달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물 빠는 힘이 모든 영양분이 이 위에 다 있습니다. 요 부위가 이 나무의 수세를 우지자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는 가지 햇빛을 쳐져 잘 받잖아요. 햇빛이 바람도 잘 통하잖아요. 윗부분이니까 모든 열매는 여기에 다 엽니다. 좋은 열매는 여기 햇빛 보는 여기야. 그러면 여기 잎수도 많고 가지가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광합성 작용을 한 것이 전부 위에서 땡깁니다. 여기서 땡겨 올려 가지고 자기가 먹고 나면 밑을 보냅니다. 그래 이 주지는 왜 여기에 대나무를 대놨는가 하면 이 대나무 속에는 지금 위에는 까만 거 뭐 새같이 보이도 이거는 분소스입니다. 분소스. 몬스는 분소스를 끼놓으면 이래가 해놓으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걸 대나무를 대면 보통 되면 한 3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격이 비싸니까 제일 흐른 게 요새 대나무는 우리나라에 뭐 죽쇠공 같은 거 소고리 같은 거 안 만들기 때문에 흔해 빠진 게 대나무잖아요. 좀 수고스럽도 또 대나무를 대는 것이 햇빛 새를 대면은 여기에 뒤입니다. 새 열이 나가 이 가지 다 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나무를 대가 이 주지를 곱게 캐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양분이 올라오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도록 내려오고 올라가는 자유롭게 우리 사람 사는 길같이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밭에 보면 거의 대나무를 캐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놨죠. 이래야 주지가 쫙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열매를 달 때도 뭐 전자에 이 교육 강의를 할 적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모든 열매를 이 나무의 열매가 한 600대 정도 저기 읽어보면 저쪽에 빨간 천 보이죠? 저기에 보면 저 보험 연능이 돼 598개네요. 598개 같으면 이거 아주 많이 달리는 그 계산하면 요즘 4kg에 10과 11, 12가라고 계산을 하면 뭐 490 몇 개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이게 4kg짜리 박스가 몇 상자 나온다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그렇게는 이 주지를 제일 먼저 전자하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주지 선단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 망가져 버리냐? 여기가 굵고 하니까 이걸 달지 마라 그래도 욕심들이 다 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해준다. 주지를 어떻게 교체를 해주느냐? 이런 거 다
다 지금 주지가 흐트러졌으니까 여기에 바로 하늘로 보고 섰는 요 결과지, 이게 결과지자 도장성을 띈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여기 잘라버립니다. 다시. 그런데 여기 자르면 여기 묶어주느냐? 요거는 약하기 때문에 묶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약하기 때문에 묶어가 요래 누워버리면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누워버리면. 써야만이 물도 쫙 빨아 올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니코모의 법칙. 치들어야 됩니다. 주지 끝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부위에 있는 가지들을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른데 경쟁 없도록 가지를, 경쟁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내봅니다. 그래 놓으면 이게 써놔 놓으면 올 가을쯤 되면 그것이 굵게 것이 커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을 무렵에 이렇게 눕혀줍니다. 더 빼고 싶으면 더 빼고, 여기에 그늘이 진다 싶으면 막아버리고. 항상 주지 쓴다, 이게 좀 이렇게 베개 좁게 심은 밭은 옆에 가지에 지장이 있으면 막든지 아니면 지주대로 가지고 방향을 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실내로 보면 여기 주지를 가만 보세요. 저쪽 나무, 다른 데에 있는 가지가 나무 집에 침범을 해줘, 가지에. 하지만 저기와 밑에 공간은 70cm 정도만, 1m 떨어지면 좋지만 70cm 정도만 이 주지하고 겹치지 않으면 그 햇빛 장애를 안 받습니다. 쉽게 이거는 지금 한 1m 넘게 떨어져, 주지 끝하고 이 주지하고는 한 1m 넘게 떨어졌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쉽게 공간 활용만 잘하면 아무리 베개 심고 또 이 주지 결과지들을, 결과모지, 이거 결과모지인데 이것들을 길게 안 빼면 됩니다. 쉽게 척지 가지를 길게 이렇게 안 빼면 이 공간이 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짧게 그래 정지합니다. 그래 하고 아까 이 주지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여기부터 자꾸 내려와가 세력이 떨어지죠. 여기 정보시스입니다. 여기서 제일 굵죠. 그러면 이런 거를 척 떨어지지 말고 이 가까이 땡기 들었습니다. 뭐를 땡기느냐? 지주와 가깝도록. 이 주지하고 가깝게 이 결과모지들을 정리해 줍니다. 전정이 이렇게 가까이. 자, 이것도 자꾸 멀어지죠. 이 주지하고. 그러면 이 땡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ABG 주고. 항상 여기에 ABG를 줄 수 있으면 결과지를 다 놔두지 말고 여기에 ABG 전지입니다. 작년에 여기 짧게 매듭을 시안하는 게 이렇게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지 전정을 그래 ABG 전정을 무조건 잘 해줘야 돼. 그래야 요 부위에서 좋은 열매 가지를 매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만큼 결과지가 작년에 이게 장과지였습니다. 장과지 아주 긴 가지인데 뭐 열매 열고 뭐 짜잘부리하여 이렇게 결과지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걸 그냥 두지 말고 땡겨 올려야 돼. 여기 좀 썩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비를 주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나마 내년에 따먹고 이 가지가 노쇠되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요런 것도 요거를 달고 여기 예비지 줄 수 있는데, 요거는 예비지를 주려고 할 가지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나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예비지 주고 요거는 닮아되고, 그러면 요 부위에 내년에 결과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도 예비지를 줘도 되고, 요거 보면 덕면에 위로 너무 썼죠. 그런데 이걸 시약에 다 달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가지가 옆을 뻗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덕면의 가지를 잘 보호해야 이 주지를 매끄럽게 키울 수 있다. 쉽게가 이게 일사병이 걸립니다. 햇빛이 타면 일사병이 걸리면 또 그게 봄 되면 줄기 마른병으로 바뀝니다. 줄기 마른병이 오면 이 줄기가 타면서 안을 이게 식초 냄새나 시커먼 냄새가 나면서 이 가지가 뺑 돌려요. 전염해가 옛날에 사과 불안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를 끌어내고 또 뭐 톱신 페스트를 바른다든지 수성 페인트를 발라가 그걸 보호를 해주는데 그리 여기 덕면에 있는 가지들을 옆으로 뻗는 가지들은 결가지로 이용하고, 위로 섰는 거는 무조건 그늘을 지게끔 이런 식으로 잎이 나온 이런 가지가 생기게끔 늘 매년 여기에 가지가 생기고, 옆을 여기 예비지를 주면 옆을 생기는 그냥 결과지로 만들고, 또 위로 섰는 거는 순을 쳐가 또 적심을 해주고, 이러면 여기 결과지도 생기고 또 여기 잎수가 또 이걸 또 더 길게 전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장선을 띈 가지가 이렇게 길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순이 나면 적심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잎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매를 잎수가 많다는 것은 열매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 열매 과일들은 잎이 생명입니다. 잎이 열매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잎공장, 잎을 잘 만들어야만이 잎공장이 좋아야만이 탄수화물을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많이 만들어가 이 자식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요거는 윗면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많이 살려줘야 됩니다. 이걸 바짝 자르지 말고 살려주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는 여기 요까지의 민둥가지 양분이 올라오다가 못 올라가 중재했다가 다시 양분이 통하니까 요 위에서 자라는 그런 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민둥가지인데 이런 가지들은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없애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가지가 아주 좋은 결과 모진데, 아직 싱싱하잖아요. 밀어갈수록. 햇빛도 많이 보고 싱싱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또 경본 같은 경우는 가지를 많이 놔두라 그랬죠. 이렇게 다 놔둬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끊고, 여기 우뚝 선 가지 지금 너무 굵단 말이에요. 요거는 열매가 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부초가 납니다. 짠짠한 이런 모양의 부초가 나고 오늘 그때 가서 전지하면 되고 여기에 반드시 ABG를 줘야 됩니다. 요래 더 넣으면 내년에 요거는 삭들되어 이런 모양의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놔둬도 되고 뭐 끊어내도 되지만은 여기는 뭐 지장 주는 게 없으니까 요 가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고 요 열매만 따먹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열매 가지로 볼 수 없는데 요런데 혹시 열매 요것도 아주 열매가 굵은 열매가 됩니다. 짧은 단가지 요거 보고 다른 말로 짧은 단가지로 가기도 하고 꽃다발 가지 꽃이 이래 꽃다발처럼 많이 뭉쳤다고 꽃다발 가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예비지를 두고 요거는 열매를 따먹고 여기도 보면 요거 열매를 따먹고 여기 결과 모지가 짜자로 됐어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 여기에 있으니까 놔두고 요거는 예비지를 두고 그래 예비지 두는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좋은 가지가 있으면 열매는 따먹기도 하고 다른 결과지로도 만들고 결과 모지로도 내년도 열매 가지를 2026년도에 열매 가지를 만드는 예비지를 둘 수도 있고 항상 예비지 두는 거를 이 주위에 허락이 있다면 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내려가면서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열매 가지가 하면 이건 모지고 여기 전부 꽂는 열매는 가지입니다. 이런데 예래도 굵지만은 여기 또 가지가 있고 이걸 놔둬놓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봉은 많이 놔둘수록 좋으니까 또 이 가지가 뭐 지장을 주는 뭐 다른데 없으니까 놔둡니다. 이렇게 좀 많이 놔둡니다. 이렇게 또 가봅시다. 그리고 가지 배치도 윗면에는 많이 놔두세요. 많이 놔두고 여기에는 이 끝순을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잎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이거를 앞눈을 잘라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위에는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다 굵고 다 여기에 얼마든지 양분이 남아 돌아가가 할 수 있는데 밑에 여기가 짧은데 꽃눈을 갖다 놓으면 꽃 필 때가 원래 개화 결실할 때가 최고 저장 양분이 그렇기는 가을철에 탄수화물을 만들어 영양분을 축적해 놨는 저장 양분이 개화 결실할 때 다 소모되는데 그 중에 7, 80%는 꽃 필 때 열매 맺을 때가 최고의 영양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지는 끝을 막아줘가 끝눈에 여기 다 꽃눈이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긴 거는 가볍게 막아줘가 이 꽃눈 영양분 소모를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영양 막아주면 어느 정도 굵은 가지를 막아주면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잎수와 여기에 있는 잎수가 자라면 여기에 열매가 열면 키워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끝은 밑에 있는 거는 다 막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수시면 이거는 가지를 오른 가지는 많이 놨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뭐 이거는 여기에
열매가 열매 이게 너무 굵습니다. 또 그러고 이 가지가 여기에도 침범을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 가지 결가지들은 열매가 열매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 대신 여기에 예비지를 하나 더 놨습니다. 내년에 이게 삭달이 되면 여기에 올봄에 새순이 나오면 그걸로 관리를 하면 내년도에 여기에 결과지를 만드는 그래서 예비지를 둡니다. 이것도 여름에 다 적심을 했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또 다시 예비지를 두고 이거는 열매 답니다. 이건 장과지 열매를 많이 달 수, 3개 정도 달 수 있습니다. 이건 굵기도 적당하고, 요 가지는. 그래서 요거는 끝을 막으려면 저쪽 칸에 가서 가볍게 막아주는 것도 좋은데, 열매가 하려면 자동으로 여기 그늘을 안 줍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윗면에 가지가 발생하면 이거를 절대 옛날 어른들 전지할 때는 보면 다 이거를 잘라버렸습니다. 밑에는 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얘가 옷 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지가 이렇게 틀렸지만 여기에 가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 여기 잎이 나면 여기 그늘을 지어주겠죠, 이 줄기를. 그래서 이 가지는 놔둡니다. 그리고 전지에 앞서가지고 전지하면서 또 이야기할 것이 복숭아는 유합 조직이 잘 안 됩니다. 쉽게 여기 가지를 막으면 주지에 가까운 데 있는 가지를 막으면 이게 말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말려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유합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유합 조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빨리 썩고 빨리 노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포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약이 톱신 패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북 능검협동조합에 능검조합에 가면 사과에 바르라고 사과 불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신 패스트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주지하고 가까운 가지, 굵은 가지, 쉽게가 엄지손가락 이상의 굵은 가지를 잘랐을 때는 내 가수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도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번거로우니까 내 밭 가수원이면 어릴 때 나무를 심었으면 무조건 가지를 주지하고 가까운 데 가지 굵은 거를 끊었을 때는 톱신 패스트 도포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됩니다. 발라줘야만 이 유합 조직이 잘 돼가 이 피복이 곱고 나무가 안 썩어 들어갑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잠깐 저쪽을 여기도 주지 선단인데 근데 쉽게가 주지 선단은 가지를 많이 놔둬야 되고 또 주지 끝은 반드시 쳐야 돼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주지가 이게 주지인데 이게 지금 너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좀 땡기가 이거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이리 보세요. 주지 이 선단 윗부분에 덕면이 전부 가지가 저 끝까지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덕면 관리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지도 요 끝부분이 좀 약하지만은 여기 서가 있죠. 이게 주지 끝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요것도 좀 땡겨 올리고 그리고 윗면에 덕면에 있는 가지라도 결가지가 서가 있지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피해주는 게 아니니까 열매면 자동으로 이렇게 옆을 내려오잖아요. 이 덕면에 있는 가지들을 관리 잘하고 눈을 잘 해야 되는 이것도 눈 방향을 보고 자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꼬꾸랗게 뭐 일하다 보면 그래 못합니다. 대충 잘라 놓으면 옆에도 나고 뭐 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지하세요. 자. 이렇게 짧게 자는 거는 다 예비지입니다. 예비지. 올 5월 달에 새순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 다 결과지가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굵죠. 그러면 요거는 열매 다른 먹고 여기 예비 주고 요것도 예비지를 주고 예비지를 주면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여기에 복잡해지고 새순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관리를 어릴 때나 나이가 먹었으나 가위를 들고 쓰면 늘 이걸 자식 다루듯이 늘 그래 이거 농민이라면 이 내 나무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늘 이걸 관리를 위해 이건 너무 썼으니까 또 요거는 열매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관계없고 또 작년 죽은 가지 이런 걸 잘 제거해야 돼요. 왜냐 이런 가지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여름에 얇은 옷 입고 일하다 보면 거기에 난인사스가 걸릴 수도 있고 따다 보면 얇은 옷 입고 이사스가 째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돌출부 이런 거 말리는 가지 이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전지를 해놓으면 좀 깔끔하고, 이게 있으면 이런 둥치가 있으면 사람 옷에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점도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결과지가 쭉 내려와가 이렇게 쳐졌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놔두면 이거 다 열매 달 수 있지만은 여기에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비지를 여기에 주고, 요것도 애비 주고, 요거 열매 다 먹고, 요래가 이건 열매 달리기나 말기나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하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주지 끝이 긴 거는 막아주라고 아까 얘기했죠. 쭉 쳐지는 가지 이런 거 땡겨 올리고, 그리고 땡겨 올린다는 것은 이 결과 모체를, 이 결과지들을 이 모체를 제일 가까이 두게, 그렇게 전지를 해야 됩니다. 이 밭은 여름에 열매를 따내고 8월 말 가까이 돼가 이거 좀 도장지가 없죠. 나무에 도장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가을에 가을 전정을 다 했어요. 8월 중순쯤에 8월 10일까지 열매가 달리기가 있는데 8월 말일경에 이 도장지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 꽃눈들이 안 부실하고 탕실탕실하게 눈이 또록또록 하잖아요. 이 이유가 햇빛을 받도록 전부 여름 전정을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도 좋고, 그러면 저장 양분이 햇빛을 잘 받아가, 자, 내년도 농사는 그해 가을에 아마 결정이 납니다. 그해 가을 무렵에 여름 전정도 해주고, 식인성 구멍병 약도 해주고, 가을질에 이 때려져가도 해주고, 그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만이 내년도에 열매가 충실하고 좋습니다.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올해 나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요 좀 정리 안 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치니까. 이거는 또 좀 많이 가지를 놔둬도 결실이 잘 안 되니까, 가지를 될 수 있으면 꽃가지를, 그리고 결과지들을, 꽃눈이 있는 가지들을 많이, 이걸 위로 너무 썼잖아요. 덕면에 있는 가지인데, 그렇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결과지, 괜찮은 결과지들 자르지 말고 다 놔둬야 돼요. 이거는 결실이 아주 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주지 쓴다니 여기 망가져 버렸죠. 그럼 여기 위로 섞어졌잖아, 저 가지가. 저거를 주지를 다시 삶습니다, 주지를. 그러니까 이 주지가 망가지면 언제든지 주지를, 시대 이 주지라 하는 건 내 집의 가정의 아버지다. 이게 제일 주가 되는 가지다. 그래서 저게 망가지면 힘을 못 해요. 저게 없으면 여기에 가지 물을 빨아 올리는 힘도 없거니와, 이 주지에 가까운 부위에 가지들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주지가 살고 이 나무가 성장을 제대로 합니다. 때문에 주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또 주지 곁에 다른 가지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2개, 4개 있으면 무조건 1개. 아버지가 서야 되면 중구난방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다 덕면입니다. 이 덕면을 가지 놔두니 저절로 말려버리는데, 이 죽은 조직 이거 잘 꺼내내고, 자, 이것도 이게 너무 쓰면 여기 가지도 안 돼요. 너무 길고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고 여기 잘라버려요. 여기 나무들은 다 덕면에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옆면은 안 나오고. 왜 그러냐? 왜 그러겠나? 나무는 위로 서는라 하는 이유가 햇빛을 보려고 자꾸 덕면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이 나무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좁게 심어졌기 때문에 햇빛을 보려고 위로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왜 뭐 폭을 갖다가 7m, 8m 하고 간격을 갖다가 6m, 7m씩 이렇게 많이 하락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나무가 자유롭게 지 가지를 뻗고, 과일나무는 정원수가 절대 아닙니다.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다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숲이 우거지고 덤비기가 있어야 열매를 많이 쏘아가지. 아니, 덤비기가 없고 정원수처럼 아람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관리기 자, 요새는 높으면 안 된다. 뭐 여자들도 높이 없다. 그리고 너무 낮게 째매나가 사람 손으로 밑에서 다 딸 수 있도록 그래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농사 때려쳐버려야 돼요. 경상도 말로 때려쳐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진정한 농민은 첫째 기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프트 좋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 리프트는 양쪽을 피면 한 줄 지나가면 전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깐만요. 이 리프트는 그러기는 연장이 좋아, 연장이 일을 합니다. 연장 기구가. 요즘 농촌에 고령화돼가 나이도 많고 힘이 없습니다. 다. 그래 이런 기계를 술 한 잔 덜 잡수고 이런 기계를 중고도 좋아요. 요즘은 중고도 많고, 중고는 이 기계가 이 기계가 2,400만 원 합니다. 새거 때. 그런데 중고는 뭐 한 8, 900, 1,000만 원 정도 주면 좋습니다. 한 5, 6년 썼는 거. 그거 사면 됩니다. 술 한 잔 덜 잡수고 이거를 반드시 장면이가 나무는 나무다워야 된다. 커야 됩니다. 지가 크고 싶은데, 자,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위로 나무 키워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이 안 대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다워야 된다. 아니, 짐승도 그래. 덩치 있는 소가 고기도 먹을 거 있듯이, 째면은 지새끼 잡아놓으면 열을 싣고 앉아가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나무도 나무답게 커야만이 정원수가 아닙니다. 정원수는 조그만하고 사람 눈에 보기 좋으면 되지만, 나무는 커야, 요즘은 이런 기구가 좋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안막 높아도 6m, 7m까지 나무 올려도 위로 올라갈수록 열매가 더 좋습니다. 밑에 있는 열매는 햇빛을 못 받고 당도도 없고, 밑에는 예를 들어가 복숭아를 달아도 30% 받고 달면 안 돼요. 밑에는 당도가 없고, 위에 이 나무 가지를 봤을 때는 어느 부위의 열매가 좋냐? 요 부위 보이잖아요. 요 부위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지인데, 나무를 조그만하게 정원수처럼 해가 밑에서 얘가 뭐 작업해가 열매를 딴다. 절대 수량이 안 납니다. 이 나무는 4kg짜리가 보통 한 30박스 이상. 참 시세 좋을 때는, 털복숭이도 시세가 좋을 때는 짝당 뭐 2만 3만 원 받으면 이게 다 100만 원씩 나오는 나무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가 안 좋은지 우리 한국에 돈이 없는지, 작년에는 진짜 탄저가 와가지고 이 왜 샀냐, 열매가 가격이 그런가 하면, 자, 딸 때는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작업해가 내일 아침에 청과시장 갈 때까지도 괜찮아요. 그놈은 물건을 사가지고 서울 보낸다 그러면 이거 수확하는 게 한 2, 3일 걸려요. 이틀. 저 서울 공판장에 가면은 이틀 걸려요. 아마 가는 속에 냉동 탑차도 아니고 그 보통 15톤 차에 싣고 가면 800상자석 1000상자석 싣고 올라갑니다. 서울 가락공판장에 올라가면 그 안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바깥 기온은 34도고 그 안에 과일은 호흡 작용을 합니다. 숨을 쉽니다. 과일은 숨을 쉬면 거기에 에틸렌 가스가 분비해요. 에틸렌 가스는 뭐냐? 성숙 호르몬입니다. 성숙 빨리 상하게 하는 호르몬이 급속도로 온도에 따라서 빨리 변색합니다. 냉동 탑자 같으면 일주일 있다 가도 복숭 살아있죠. 냉동 창고에 넣으면 0도 맞춰놓으면. 그런데 한여름에 딸 때도 참 물론 오후 무렵이나 아침 새벽에 따지면은 그 더운데 열매 따가 포장해가 박스 포장해 박스에 딱 밀봉해가 그 창고에 그 가면 가락공판자에 가면 다 썩었습니다. 거의 시세 잘 나올 수가 없잖아. 작년에는 그래 이 농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합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좋은 품질의 열매를 생산했을 때야만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장사가 돈이 남아야 물건 값을 많이 줍니다. 이 물건을 사가지고 재놓고 팔라고 전시하면 경상도 말로 빠끔 탄저병을 단수라 그러는데 빠끔 단수 다 걸립니다. 점 다 비깁니다. 누가 먹습니까? 포도는 탄저가 오면 좋습니다. 알 하나 빼보고 알 하나 다른 가짜 알을 다른 알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가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품 봉지 딱 쏴보면 포도는 탄저가 와도 반타작을 넘게 합니다. 돈을 탄저와도 그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복숭아는 탄저가 와보면 전만 조그마한 거 받기도 그거는 비품, 그건 못 팔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그래 농약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수확기 돼가는 수확 그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약을 해야 됩니다. 약을 해야 되고, 온도가 높고 보통 저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은 진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안 되겠다 탄저가 많은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 밭을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면 거기에 병해충도 많이 달들고 기초적으로 병균이 잠복처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가 잘 되면 하지만은 그걸 잘하려면 동계약제부터 시제가 철저하게 또 봄부터 방제 작업이 들어가야 옳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물론 농원주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농약 치고 방제하고 적과하고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수확기에 온도가 높다든지 이건 자연의 힘 앞에는 이 인간의 힘이라 하는 아주 참 냉이 나물 물에 데치면 죽듯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농민은 정말로 하늘에 의존해야 되고 또 농사를 정말 잘 지으려면 이 식물이 바라는 거예요. 이 식물이 바라는 것이 뭐냐?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하수 같으면 쿨러를 돌리가 내 밭에 그 땅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참 실내로 작년에 추위 같은 품종은 과일 속해병 해가 신백이고 소뭉티기처럼 해가 마치 전혀 없고 아무리 좋은 보기는 좋은 추위 자두를 저도 자두를 많이 한다 하지만 그걸 생산해놔도 아마 시장의 단가가 저것도 전시 그 병이 있다 안 사 먹습니다. 가격 단가 보통 5kg에 한 4, 5만 원 하던 게 작년에 6,000원, 7,000원, 8,000원, 1,000원, 2,000원짜리도 많이 했어요. 1,000원 하면 박스 값에 하나 1,300원인데 그건 뭐 농민들 죽이는 거죠. 그게 농민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는 인간은 무능하지만 이 식물을 내가 농사를 지어가 잘 키우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이 식물이 바라는 대로 이 품종이 뭐를 원하느냐, 이 나무가 뭐를 원하느냐, 그거를 맞춰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강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정말 잘 지으려면 잎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잎농사. 농사는 잎농사고 또 그 다음에 농사는 이 겨울에 동계전쟁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지 피복을 깨끗하게 매끄럽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실내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보일러 감는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보일러 감는 테이프가 1,000원 정도 하는데 그 보일러 테이프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거친 피복을 꺾어버리고 감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 햇빛이 가려주니까 뭐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 찌는 효과, 공기 사는 효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밭에 내 나무한테 나무야 나를 살리듯이 매달리고 여기에 정성을 다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지 교육을 2월 5일 날 합니다. 여기 사장님 직접 하시거든요. 관심 있는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밭도 이 밭에 삽니다. 이 밭에 오시면은 품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비도 있고요. 뭐 경봉도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날은 전지 교육은 신비나무 전지 교육 합니다. 신비나무 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예, 전지 교육도 하고 뭐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사 잘 짓는 방법도 여기 사장님 알려줄 겁니다. 사장님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